이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저희 좀 더 하고 갈래요. 이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 나는 학교에 다닐 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냐.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티 시간. CES의 플레이는 뭐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이야. 올해 CES에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아니, 그건 저도 볼 수 있는데 저도 눈이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64비트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가 지금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네, T트렌드 이 USB는 3가지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이브리드 액세서리로서의 가치. 그럼 차 기자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구나. 그거 알고 준비해 오신 거라 했더니 전혀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교육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티타임에서 왜 교육 이야기를 하느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이 중학교 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게 사실인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은아 부장, 그리고 배영훈 선생님, 그리고 저희 김홍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5년부터 뉴스를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2015년부터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2015년에는 이제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예. 초등학교는 2017년에 정규 교과에 편성돼서 아마 운영될 거고요. 아마 중등은 2018년부터 아마 정규 교과가 편성돼서 운영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올해는 한마디로 간을 한번 보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간을. 그럼 그동안은 안 했나요? 그동안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ICT 활용 교육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인터넷 검색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거냐, 예. 또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정보사회에서 어떤 윤리들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교육은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OECD 국가들은요, 3년에 한 번씩 국가 비교 평가를 합니다. 네네. 이제 2009년하고 2012년, 13년에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 소비하는 것, 이쪽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뭐 책을 읽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채팅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숙제를 할 때 컴퓨터, 엑셀을 뭐 이용하거나, 뭐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복잡한 프로그램을 써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형태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실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사용하는 데만 너무 치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얘기가 지금 코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코딩을 전문가만 한다고 하면 예.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예. 그 문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 뭐 왜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칫 코딩 교육이 어떤 게임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 하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이 세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다른 해결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교육을 단순하게 이제 코드만 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코드라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사고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의 방식에 맞는 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수님, 네.
해외에서 말이죠. 네네. 이미 이제 이런 교육들이 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나요? 네, 저 북극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고요. 그 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스카이프 영상 아시죠? 통화. 네, 영상 통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에스토니아 사람 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어요. 그렇죠. 인수했죠. 얼마에 샀을 것 같으세요? 뭐 좀 좋겠죠. 뭐, 네. 한번 뭐 돈이 해보세요. 많은 회사니까. 네,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1조? 1조. 네, 크게 부르셨는데요. 네. 네,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아, 많이 9조 원에 샀습니다. 9조 원에. 네. 저 당장 저 나가서 에스토니아로. 예, 개발할래요. 네, 그러셔도 예. 네, 사실은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9조 원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팔고 나서 그 나라는 이것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나라가 네, 에스토니아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례들이 네. 좀 있죠. 네, 국내에서도 실제 학교 안에서의 이런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예. 기업들이 함께 나서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이런 협업 관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야 놀자 뭐 네네. 이렇게 아주 캐주얼하게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형태로 학교들을 선정을 해서 그 학교들이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노하우들과 기업의 이런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즐거운 경험이 되어서 이후에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실 수 있도록 지난달에 했었던 저희 핑크 코딩 파티라고 하는 형태처럼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참여하셔서 즐거운 그 경험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줄을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들을 미리 받아보셨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만 있으셔도 네. 쉽게 학교에서 좀 더 전파가 되고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코딩 교육이 정책적으로 바뀌게 되면 교원 양성 기관에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그게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방송을 만들어서 네. 제가 직접 전달을 할까요? 네,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홍보도 그렇고 또는 이제 현재 교육 내용도 그렇고 보완해야 될 뭐 내용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하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은 부모님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국가가 코딩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미래의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1일에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주 토요일에 강남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예. 네. 근데 네. 반대로 사실은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네,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과를 만들어서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는 네. 기틀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소프트웨어 교육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이게 정규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얘가 또 단순 암기 교육으로 바뀔까 봐 되게 걱정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네. 예,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만든 이 디지털 리터러시, 뭐 컴퓨터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단련되는 뇌를 갖고 능력을 갖기 위해 가르치는 것들이니까요. 이러한 능력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잘 흡수되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보다 더 멋진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역량이 이것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네.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교원 양성을 하는 대학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네. 네,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한 군데가 안 나왔죠. 예, 정부 쪽이 없어요. 예.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부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교육부를 얘기해야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티타임에서는 2015년도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따라갈 겁니다. 따라가서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생각이라서 그때 제가 정중히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거, 뭐 로봇을 만들고 IT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거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좀 새겨 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